알트들 개폭 나왔으면 좋겠다. 코린이들 개처 물리고 개폭 나갔을 때 사두면 좋은데 그때가 요럴 때잖아요. 10% 15% 빠질 때 알트들 뭐 20% 30% 빠지고 이럴 때 주워야지. 코린이들은 이럴 때 그냥 싹 다 팔아버리고 도망가죠. 비트코인보다 돈 벌만한 시장 없다는 거 인정합니다. 경제 쪽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이랑 주식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은 아무리 봐도 최소한 2년 3년 전에 들어간 거 아닌 이상 지금 들어가기에는 나는 좀 고점이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부동산이나 집값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처럼 뒤지게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뭐 30년째 떨어지고 있긴 한데 많이 드물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뭐 IMF 쳐맞지 않은 이상. 근데 또 안 오를 땐 뒤지게 안 올라. 우하향을 해버리면은 답답해서 죽겠다는 거지. 왜냐면 부동산은 그리고 대출을 껴서 해야 되잖아요.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올 현금 때려가지고 집 사고 상가 사고 건물 사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우하향을 다 때려맞으면은 대출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마누라한테 바가지 뒤지게 긁히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돈 벌만한 시장 없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하나의 주식으로 보면은 테슬라, 삼성전자처럼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똑같이 가져가면 되잖아. 중간에 물론 조정은 받지만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전 세계가 미쳐있고 근데 수익률도 좋고 이런 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이지 않지 키키. 좀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개념을 좀 달리하고 관점을 달리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비트코인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첫 번째 변동성. 이렇게 중간에 크게 개떡락할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제로에 수렴할 것이다. 가장 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고점에 산 사람들만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평단가 어디였죠? 비트코인 29K였잖아요. 3달 정도 하다가 좀 안정적인 것 같다. 이 정도면 청산 안 당할 것 같다 해서 추가하면서 1억 얼마 들어가가지고 36K가 됐죠. 36K도 안전하잖아. 엄청나게 중간중간 큰 하락이 있으니까 안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지면은 현금 관망을 하거나 숏 잡다가 어느 정도 바닥인 것 같다. 그러면 좀 슬슬 추가 매수 좀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맞으면은 뭐 중간이든 밑바닥이든 사서 또 존버하다 보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100% 올라가잖아. 최고점에서 팔라는 게 아니라 중간이나 70% 정도만 팔아도 개이득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변동성 겁나게 크고 한번 하락할 때 막 70% 80%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건 아니다. 왜냐 비트코인의 12년 역사상 망한 적이 없고 비트코인이 개망할 거다 제로에 수렴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매매를 왜 하고 있지? 전재산 쇼치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비트코인이 망할 확률은 없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삼성전자,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 이런 게 상패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보다. 저는 비트코인 미친 듯한 찬양론자이기 때문에 상패만 안 되면 무조건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뒤지는 그냥 이런 개꿀 투자처가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은 상패가 안 되고 안 망한다니까요. 이미 대한민국, 미국, 유럽, 엘살바도르, 일본 등등 합법으로 세금을 쳐뜯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법정 앞에 채택이 됐죠. 물론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반대하는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이미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이고 이미 망할 가능성은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정변님 마인드가 진짜 성공할 스타일인 게 조급함이 없고 잘 기다리신 배짱도 좋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자면 사건 사고 한 4년 정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도 많고 산전수전을 남들보다는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뭐 조급함, 떨림 그런 감정을 잊어버린 지는 3년 이상이 됐죠. 컨트롤이 어렸을 때보다는 잘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41K 왔을 때 후달렸을 거지만 털었으면 아무 후회했을 겁니다. 안 털기 잘했어. 많이 쪼들리긴 했죠. 41K까지 왔을 때 내 평단가랑 5,000달러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개인들이 보기에 맨날 처물 일이 안정적이지 않지. 개미 투자자나 코린이들이 고점에서 사주고 돈을 잃기 때문에 우리들이 돈 벌고 재벌들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돈 못 벌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진짜 주린이들 덕분에 부자들이 돈을 버는 거지. 게다가 워렌 버핏이면은 누가 돈 벌어? 잃으면서 배우는 거죠 뭐. 과연 배우님이 저 자리 한 번에 잡았을까? 여러분 고생 끝에 잡을 수 있던 겁니다. 다들 쉽게 잡았다 생각들 하지 마세요. 저도 굉장히 많이 잃어봤습니다. 엄청 많이 잃어봤죠. 이쯤에서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롱 잡았다가 뒤지게 털리고 도지코인 그 일론 머스크 SNL 이슈 있을 때 2천만원 숏 잡았다가 털리고 하루 만에 5천만원도 잃어보고 쳐 맞으면서 배웠죠. 아니 씨발아까 제가 무슨 일론 머스크도 아니고 어떻게 한 번에 이쯤이면 저쯤인 것 같다 찌그리 해가지고 바로 산 게 아닙니다. 이때부터 롱 잡아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 보시면은 굉장히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이때가 진짜 지옥이었죠. 차라리 떨굴 거면 확 떨구든가 찔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찔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때부터 롱을 잡아서 천천히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거는 바닥을 한번 다시 찍을 것 같은데 해서 요즘에 손절을 한번 쳤어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보던 바닥이 나올 것 같아서 요즘에 이왕 매수를 걸어놓고 29K에서 그때 1,500만원 남았어요. 뒤지게 마이너스 많고 29K에 1,500만원을 롱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하락 때려 맞아도 지금 2억 3천 4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한 번에 못 잡았어요. 저는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계속 마이너스 나다가 마지막에 한번 운 좋게 잡은 거고 운도 좀 따라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